강한 수학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요 이제 등비 수열에 이제 합 들어갔는데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3-2-2로 한번 수업을 해봤잖아요. 1차로. 그지? 근데 이제 1차 할 때, 그 1차 할 때 주의점이 1차에서 7번. 7번은 우리가 배우지 않는 함수가 나오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를 또 한번 이거 찍어드리는 이유는 2차가 좀 만만치 않고 좀 어렵다. 1차보다는. 알았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공부할 때, 여기서 이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과 정리해 드렸죠. 공식을, 자, 어떻게 써먹는지, 그것과 1번. 그 다음에, 원리합계. 우리 지금 원리합계를 정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원리합계를 정확하게 기초불하고 기말불에 의해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요거. 도형. 등비 수열의 도형이 이제 어떤 도형이냐면 닮음 도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닮음 도형이 나오면 이제 등비 수열과 어우러지니까 자, 그 닮음 도형에 좀 입각해서 좀 연습을 해놓자 그랬지. 그지? 요 세 가지. 특히 요 밑에 있는 두 가지가 좀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 정리를 잘 해놓자 그랬지. 그런 차원에서 2차도 다시 한번 해봐요. 선생님이랑. 좀 문제도 어려운 것들도 있고 하니. 자, 그래서 2차에 1번부터 4번까지가 바로 요거 합공식 써가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자, 공식을 잘 적용시키면 웬만하면 다 풀린다. 뭐 이런 건데, 약간 뭐랄까, 거시기한 것만, 까다로운 것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2번 갑시다. 1번보다는, 그죠? 2번 갑시다. 2번 보시면, 자, 음수인항이 존재하는 등비수열에 대하여. 뭐 어떤 등비수열이 있는데, 음수항까지 존재한다. 근데 이런 말 잘 읽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등비수열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첫 번째 항이 1인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지금 이제 공비가 얼마짜리니? 마이너스 1로 가면, 그 다음에 1. 다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양수, 음수 나올 수 있잖아요. 등비수열이니까. 그지? 그래야 곱하기 마이너스 1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따라서, 요런 수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됐고. 그 다음 우리 매번 연습하는 거 있죠.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나누기. 그 다음 뭐니?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등비수열도 등차처럼 항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지만, 자, A1에 R의 몇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A1에 R의 4제곱. 이런 것들은 천천히 하시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죠? 여기는 A1의 R이고요. 여기는 A1의 R의 제곱이더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초항에, 첫 번째 항에 분명히 1이라 그랬거든. 이렇게 1. 그쵸? 따라서 A1 같은 거는 이제 1이니까 됐고요. 안 써도 되고요. 또한 여기 등비는 웬만하면 선생님 뭐 한다 그랬어? 묶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자는 뭐야? R 3수로 묶으면 되겠네? 1 더하기 R. 겁나 쉬워요. 분모 역시 R로 묶으면 되겠죠. 1 더하기 R. 똑같은 거 나오잖아. 그럼 약분 치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럼 R분의 R3승이니까 뭐 남는 거니? R의 제곱 남는 거니? 그래서 따라서 이쪽에서 R의 제곱이 나오더라. 자, 그게 얼마라 그랬어? 4라 그랬어.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이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왜 등비수열에 음수항이 나올 수가 있는가 했나? 그쵸? 공비 자체가 이게 양수가 되면 계속 양수가 나오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공비 자체가 이렇게 음수여야, 공비가 이렇게 음수여야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니? 따라서 R제곱 4면 보편적으로 R이 2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여야 적합하겠다. 그래서 초항은 1이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2고요. 이런 걸 이제 자꾸 끄집어내셔야 돼, 정확하게.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더 하시면 돼. 문제 말. 첫 번째 항서부터 보니까 두 번째 항 거쳐서 천천히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 되지? 자, 그래서 이제 공식 적용해보면 10개를 다 더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자, 공비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할까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됐어? 초항은 1이라 그랬어요. 그럼 1 초항 잡아주고 중괄호. 다시 1 마이너스. 공비가 딱 마이너스이면 괄호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거에 몇 승? 10승. 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계산 순서는 항상 분모부터.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3이죠? 이렇게. 자, 1은 의미 없고요. 1 마이너스인데, 지금 마이너스 2에 10승 하다 보니까 결국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2에 10승. 근데 2에 10승이 얼마니? 그 정도 계산하는 거지. 1024. 어때? 됐어요? 빼다 보니까
결국 3분의 여기 분자가 마이너스 1023쯤 나오네요. 이렇게. 그죠? 뺐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약분이 되면 좋겠는데 정답이 몇 번에 있을까? 이 약분 되나요? 약분 되겠는데 3으로?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있고 3, 3은 9, 3, 4, 12, 3, 1은 3, 그래서 마이너스 341이 정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진짜.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등비수열의 공식을 연습하는 게 1번부터 뭐 4번까지 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특히나 4번은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죠? 선생님의 핫 아이템. 네. 자석지우개입니다. 아,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특히나 요 4번은 저는 약간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4번이요. 이런 거 있잖아. 부분합이라고 해서 그 1부분의 합들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다? 1.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쓰면 되죠. 첫 번째 항부터 땡땡땡 다섯 번째 항까지. 거기 합이 1인데 뭐 이쁜 표현으로는 S5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쵸? 어쨌든 요런 표현이든 요런 표현이든 됐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첫 장부터 10항까지. 아우, 괜히 썼다. 귀찮네. 자, 첫 번째 항 해가지고 땡땡땡. 다섯 번째 항까지 거쳐서 어디까지 갔겠어? 10번째 항까지 갔겠죠. 요렇게. 자, 그 더한 게 얼마라고? 3이다. in 등비수열이다. 이 문제는 등비래요. 등비지 등찬지만 잘 읽고 푸시고요.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빈출도가 높다. 아시죠? 내신에. 그럼 첫 장부터 15항까지 물어보겠지. 그치? 그러니까 첫 장부터 이거 다 거쳐서 땡땡땡 어디까지? 15항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5개, 여기는 10개, 여기는 15개. 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즉 어떤 시험 문제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한 문제야. 그런데 이런 거 문제 풀 때도 등차수열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부분합을 쪼개면 어떤 원리가 있다 했지. 봐봐.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인데요. 자, 그 다섯 번째 항까지가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 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뭐냐면 요 안에 3 중에서 여섯 번째 항 있죠. 그 다음에 땡땡땡 해가지고 10번째 항이 있겠죠. 총 5개. 요것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걔는 얼마 나오냐? 3에서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2가 나와요. 요렇게. 이해가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번째 있는 여기 지금 5개입니다. 총 5개. 여기도 몇 개? 총 5개. 그럼 그 다음 번째 있는 만약에 A11부터 어디까지? 15번째 항까지 총 5개 여기도 되니 이게 만약에 있다면 이해가니? 당연히 등비수열이면요 이들의 합도 등비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1이었고 얘가 2였으면 공비가 얼마겠어? 2겠지. 따라서 여기다 2 곱하면 여기가 4가 된다는 말씀. 자,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전체 합을 구하고 싶잖아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3이라고 알고 있단다. 그럼 거기 3에다가 지금 구한 11번째부터 15번째까지 4 있잖아요. 그거 더하면 끝난단다. 자, 어때요? 괜찮죠? 등차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등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합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냥 가볍게 7. 이렇게 객관식이면은 이런 거는 1분 안에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는 막힘없이 좀 푸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래요. 자, 등비수열에서도, 네, 어쨌든 등비든 등차든 어쨌든 이런 형태는 100%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다시 한번 강세. 자, 악센트 주시고요. 들어가.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N까지 더한 합을 SN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맞아. SN은 보통 그렇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등비수열이 있었는가 한번 확인하고 가죠. 첫 번째 항이 2니까 됐고 공비가 3이니까 3의 N마 1승이면 일반항 표현 되겠죠. 이게 가죠. 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SN 더하기 P가 다시, 그러니까 요놈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놈이 다시 무슨 수열을 이루도록? 등비.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한번 P를 맞춰보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SN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SN 구해보는 거지 뭐. 이해 가시겠어요? P는 어떤 숫자겠고. 천천히 가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뿅 이거를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SN을 구하고 풀어도 되고요. 아시겠지? 구하고 되고요. 결국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놈도 결과적으로 SN에다 뭘 더했긴 했지만 상수지 어차피. 어쨌든 문장에 SN이 들어와 있는 문제 아닙니까? SN이. 그죠? 예.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요 놈을 갖다가 어쨌든 이용해서 풀 거니까 SN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 시작. 공비가 얼마라고? 3이에요. 그럼 3-1을 잡고. 초항 얼마라고? 1이라고. 그 정도 다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쵸? 중괄호 쳐가지고 3의 n승. n개니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해 가죠? 자, 우리 이런 상태에서 정리만 하는데, 요거 먼저 빼버리면 2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거까지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죠? 전개 좀 할게요. 따라서 얘만 보니까 2분의 1에 3의 n승이고요.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더라.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SN의 정체였다. 얘를 알았어. 그런데 거기다가 P를 한 번 더 더하래요. 오케이. 그럼 P 더하지 뭐. 요렇게. 이해가시죠? 그런데 요 노마가 그냥 단순해. 요 노마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이게 무슨 말이겠니? 잘 봐. 어쨌든 등비수열은요. 이렇게 곱하기는 있어도 상관없지만 뭐 3의 n승꼴로 끝나셔야 돼요. 네? 이 뭐야? 등비수열을 표현했을 때 일반항으로 뒤에 어떤 숫자라도 있니 없니?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얘도 일종의 등비수열이 되려면 3의 n승이면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상수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략적인 상식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P는 얼마다? 그렇지. 2분의 1 정도 되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요. 가볍게 끝내셔도 되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다가와 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진 않죠? 자, 이런 거예요. SN이 등장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선생님이 1차 강의에서 강조를 했듯이 요건 수능 끝까지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특히 문과생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문과생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 자,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하였을 때 지금 소인수 분해라는 게 중요해. 근데 그지 6번 문제는 그 소인수 분해를 다 해줬어. 그지? 자, 어떤 문제는 뭐 이렇게 뭐 2354 이런 식으로 나올 게니까 되니 이런 게 나오면 소인수 분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내 뜻은 그런 상황인데 얘는 돼 있다고. 어떻게 되어 있니? 2의 m승과 곱하기 3의 제곱. 맞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약수를 보는 방법, 이 숫자의 약수를 보는 방법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약수들을 한번 보시면서 약수의 개수를 한번 세하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개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문과생들. 일단 끊어서요. 소인수분해 됐으니까 끊어서 2의 m승만 바라보는 게야. 2의 m승의 약수 첫 번째 숫자는 무조건 1이다. 알겠지? 1이야. 그 다음엔 2가 되는 거고 2의 1승. 그 다음에 2의 2승. m이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2의 어디까지? m승까지 존재하겠다. 그러니까 2의 m승 안에는 이런 약수들이 있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들의 개수라는 거는 실제로 m개는 아닌 거지. 하나가 더 있지. 그래서 m 플러스 1개로 가보겠다. 자, 이런 마인드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3의 제곱 갑시다. 그러면 3의 제곱은 뭐야? 3의 제곱은 너는 약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는 거죠. 가장 작은 약수는 무조건 1이라고. 3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1승, 3의 2승까지 있겠지. 가장 큰 숫자가 3의 2승이니까. 어쨌든 너는 몇 개뿐이 없다. 하나, 둘, 세 개뿐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약수도 보이고 개수도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숫자에 약수들 총 개수만 구한다면, 자, 되니 총 개수만 구한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여기 있는 n 플러스 1개, 여기는 3개, 3개. 그런데 얘네들의 경우의 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개수들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n 플러스 1개 곱하기 3개. 자, 이게 총 개수다. 되냐? 자,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쪼개어서 소인수분해 되는 상태에서 쪼개어서 개수와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 이 문제는 이 약수의 개수는 됐다 치고 이 모든 약수들의 총 합을 구하래. 바로 요게 등비수열과 어우러진단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여기 있는 약수들 다 나열해 봤잖아요. 이번엔 약수들 한번 더해볼게요. 요렇게. 자, 일단 2의 m승 안에 들어있는 약수들 다 더해본 거고요. 그 다음 3의 제곱 안에 들어있는 약수들도 다 더해보세요. 됐죠? 일단 괄호 쳐넣자. 선생님 미리.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할 때 무슨 수열이 나타나니?
그치? 등비수열이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수의 총합이라는 것은 너희 있는 너희들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다 더한 다음에 실제로 또 경우의 수 원리이기 때문에 곱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의 약수들을 다 더한다면 공비가 얼마짜리? 2짜리 대신 2 빼기 1 잡고 초항 보이시죠? 나열해 봤으니까 1. 그래서 수열은 다 나열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2의 개수가 중요한데요. 아까 개수는 내가 몇 개로 봤지? n 플러스 1개로 봤지? 그래서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면 충분. 알겠지? 곱하기. 자, 모든 약수의 총합을 하는 거니까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여기까지. 자, 얘는 뭐니? 공비가 3짜리지. 물론 다 더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자고. 자, 3-1 잡고. 초항 얼마니 또? 1이지. 자, 그 다음 3의 개수 보세요. 몇 개라고? 3개. 3승 마이너스 1이더라.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해가죠? 그러면 뭐 여기는 1이니까 됐고요. 여기만 남겠다? 그치? 여기 남고요. 여기는 이제 얘가 보니까 2가 됐어. 2. 그렇지. 그치? 2분의 1. 그래서 잠깐만 정리해볼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분의 1 좀 앞에 붙이고요. 2분의 1 앞에 붙이고. 됐어. 여기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이게 3의 3승인데 결국 27인데 빼면 1 빼면 얼마야? 27에서 1 빼니까 6.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요 앞에 있는 너는 모르겠지 아직.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이해가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건 약분 되는 거니까 1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다 마이너스 1이더라. 됐죠? 자, 이게 모든 약수의 총합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원리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끝까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모든 합을 했더니 이게 819래. 819. 이게 819구나.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어요.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 야다단딴딴 이게 계산 되어지나요? 이게 약분이 되면 참 좋겠는데? 오케이? 그지? 약분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약분이 되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80일 안에 3, 4 5 6 80일 안에 6번 들어가 7? 7, 4? 그죠? 6번 들어가죠? 6 103 78 그러면 39 떨어지네요. 63으로 떨어지네. 63으로. 그래서 여기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63이 나와. 좋네 이거. 그렇다면 1 이항시키면 여기다 쓸까요? 2의 n 플러스 1승은 얼마겠어? 1만 넘어가니까 64가 되고. 괜찮지? 64는 2의 6승이잖아. 됐지? 따라서 m 값은 얼마더라? 5더라. 아, m이 5였네. 자, 이렇게 이제 출발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는 그 개념들을 끝까지, 수능 끝까지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과생들이요.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6번까지 정리되셨고 천천히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7번 도형 문제, 그다음 8번, 9번은 원리합계 문제. 자, 거기까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7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워낙 이 닮음 도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정사각형 나오면 다 닮음 도형, 정삼각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막판에 좀 정리하면서 특히 어려운 것들만 정리하면서 이제 진행할 건데 교재 끝나면 자, 요 색종이 문제처럼 요 문제처럼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문제처럼 등장을 합니다. 꼭 한 문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잘 보시고요. 지금 내가 3개만 그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와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3단계까지 줘요. 어떤 짓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일단 계산도 빡시고 하라니까.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전체 길이가 2cm짜리 정사각형이에요. 첫 번째는 요렇게만 색깔을 칠한대요. 됐죠? 여기 부분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를 또 4등분 하야 여기만 칠한다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여기를 지금 4등분 한 상태에서 여기 또 칠하고 다시 여기를 또 4등분 하야 여기만 칠한대요. 조그만 거 보이세요? 뭐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한번 합시다. 자, 이 문제는 끄트머리를 잘 그으셔야 돼. 이런 문제 할 때 봐봐. 내가 지금 색을 칠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색을 칠한 그 부분의 넓이를 원하는 거니 아니면 칠하지 않는 부분에 색이 없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 그치? 없는 부분이지. 요런 거. 요 하얀 색깔 이해되니?
오케이? 예. 근데 요런 문제를 풀 때 우리 약간의 그 어떤 뭐랄까 시스템 그런 원리가 좀 있어요. 일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요 색깔 칠한 걸 갖다가 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색이 없는 부분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차피 다 색깔 칠한 걸 계산해 놓으면 원래 전체 넓이가 얼마지요? 2는 4잖아요. 4. 그래서 전체 넓이에서 아예 빼겠다. 요런 마인드. 그러니까 뭘 빼면 되니? 색칠한 부분. 되니? 색칠한 부분. 자, 이런 식으로 다가와 주시는 게 훨씬 더 이롭단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색칠한 부분이 예쁜 등비 수열을 이뤄서 그래. 참고적으로 여기는 닮은 도형이들이기 때문에 다 등비 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원들이 이어진다든가 정삼각형이 계속 나온다든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색깔 칠한 부분 어차피 전체 넓이는 4잖아요. 4. 나중에 빼면 된다고. 이게 가니 여기까지? 그래서 색깔 칠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근데 1단계가 제가 보시면 1단계의 요 넓이 요거는 뭐 닮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뭐 닮음까지 뭐 굳이 보세요. 여기 넓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1. 그래 1단계 1이었구나. 2단계 보세요. 2단계. 2단계는 요만큼을 칠했다 이거죠? 2단계 요거 2단계에 있는 색칠한 부분이요. 색칠한 부분인데 이게 원래 전체 이게 1이었으니까 요 중에 이제 4개 중에 3개니까 4분의 3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1단계일 때, 요건 2단계일 때, 자, 요건 3단계일 때 이렇게 보시는데요.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4분의 3이라고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1에서 요만큼을 빤 부분이다. 요렇게요. 4분의 3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야. 수열에서는. 규칙을 보려면. 이해가시겠죠? 이것도 어차피 이거 4분의 3이잖아. 근데 이제 1 빼기 4분의 1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봐봐. 다음에 나와있는 3단계에서는요. 일단 이만큼이 원래 있었고요. 이만큼이 뭐였다? 이만큼까지만 1 빼기 4분의 1이었다고. 괜찮아? 근데 거기에다가 요만큼이 하나 더 더해졌는데 요만큼 얼마일 것 같아요? 넓이. 여러분 요 한 칸의 넓이가 4분의 1인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다시 4분의 1. 요 정도만 알면 된다고. 됐지? 따라서 얘는 16분의 1이야. 근데 걔가 하나 더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더한다는 뿐이죠.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자, 이 정도면, 그러니까 문제도 왜 3단계까지 주냐면, 이 정도면 이게 추론할 수 있다 이거지, 우리가. 공비 얼마짜리?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마이너스 4분의 1짜리 등비수열이더라. 그래서 결국 여기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게 좀 5단계까지거든요. 가면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니까 6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요. 됐지? 총 이런 게 5개 있을 거라고. 한번 더 줄까? 마무리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 4 곱하면 얼마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256, 뭐죠? 256분의 1.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한 것을 빼면 된다 이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자 약간 느낌 왔으니까 바로 여기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원리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들아. 자 1 마이너스 공비 마사분의 1 마사분의 1 총 1이고요. 그죠? 중괄호 잡고 1 마이너스 마사분의 1의 5개 5단계면 5개잖아. 그죠? 그래서 5승 이렇게 빼면 되는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보시면 그거 수업 시간에 해줬으니까 알았죠? 해보시면 뭐 좀 빡셨죠 그죠? 계산도.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의 줄을 이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연습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 알겠지? 이번 시험 보기 전까지 아직 약간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실 거고요. 자 7번 닮음도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이 원리합계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8번 들어갈 건데 8번 하기 전에 자 우리가 돈을 모으는 문제를 적립한다 그랬지. 적립문제라고 하지. 적금 또는 적립. 됐지? 근데 적립할 때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2가지. 되니? 그 문장을 잘 읽어서 내가 돈을 모을 때, 돈을 은행에 낼 때, 내 가지고 모으는 거거든. 그래서 기초, 매달 초에 내는 건지, 기초 불인지, 아니면 매달 말에 내는 건지, 기말불인지.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A1씩 뭐 10만원씩 적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요소 좀 체크하세요, 문제에서. 자, 이게 A1씩 하는 게 이거 원금이라고 부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자율 있겠죠? 이자율 보통 R, 이자율. 그 다음에 기간이 있겠지, N. 뭐 N년이면 N년, N개월이면 N개월. 기간, 이자율.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게 기초불, 즉 내가 매달 초에 냈을 때 나중에 다 모이는 금액, 적립한 금액의 합 되냐? 그것과 기말불의 적립금의 합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약간 다른 걸 느끼면서 좀 약간 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기초불, 기말불까지는요.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외우느냐? 여기서 나오는 공비라는 게 기껏 해봤자 항상 1 플러스 R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비가 그러니까 R은 얘도 보통 퍼센테이지로 나올 건데 뭐 5%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수점을 바꾸면 얼마니? 소수점으로 바꾸면 0.05지. 거기다가 1만 더하면 된다고 항상. 알았지? 그래서 1 플러스 R 일단 써보고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말불이든 기초불이든 공비든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근데 이제 초항이 첫 번째 항이 달라진다는 거죠.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자, 기초불 할 때는 우리가 A1씩 적립을 한다면 그 A1씩만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A1 곱하기 1 플러스 R 한 번. 근데 기말불 할 때는 그냥 A1만 데리고 오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 놓고 등비 수열의 합으로 보는 거니까 중괄호 쳐 넣으면 된다. 여기 이제 뭐 들어가면 되겠어? 공비가 1 플러스 R이었으니 그놈의 N년이면 N승. 그죠? 또 N개월도 N승. 기간을 해주시고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은 일단은 외워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래야 빨리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일단 요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알겠죠? 적립할 때의 두 가지 시스템. 그래서 이제 8번 문제 그런 거야. 봐봐. 매년 말에 6만 원씩, 자, 우리가 6만 원씩에 초점을 둡시다. 6맘이 뭐니? 맘이 뭐? 6만 원씩. 그 다음에 6만 원씩이라는 요 말이 나와 있으면 바로 그 앞에 말까지만 읽어주세요. 그 문장을 읽다 보면 뭐 매달 말, 매달 초 이런 문장이 막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데 다 읽으면 안 되고 헷갈리니까 몇만 원씩 되니 그 앞에 있는 매년 초 이런 것만 읽어주면 된다고. 여기는 매년 말이네. 그래서 얘는 결국 6만 원을 말에 저금한다는 얘기니까 기말불이 되는 거야. 이해가지? 자, 이런 식으로 딱 해주시고요. 몇 년 후, 10년 후. 자, 잘 읽어보시면 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기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 이율은 6푼. 여기 6푼을 좀 그런데 이율이 이자인데 그 이자율이 지금 보면 6푼, 6푼은 0.06. 그 다음에 6할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6할. 6할은 어떻게? 0.6. 약간 6할하고 6푼하고 다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퍼센테이지 뭐 6%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자는 0.06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그래도 그 뭐라 그러겠니? 그 10년 후 연말에 원리합계는 그 10년 후 연말에 원리합계라는 게 뭐겠어? 자, 우리가 나중에 적금을 탈 때 또는 적립금을 다 모아서 그 우리가 이제 가질 때 갖는 금액이겠지 뭐. 그치? 자, 그래서 바로 요 이제 기초불이 아니고 기말불이니까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싹. 다시 한번 연습. 자, 공비는 이자율이 보이면 그쵸? 1 플러스 1.06이겠지. 되냐?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면 된다니까 그냥. 그럼 기말불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냈던 6만 원 있잖아. 6만 원. 그 6만 원 데리고 오시면 돼요. 6만인데 만은 안 쓸게요. 그 공 4개는 안 쓸게요. 공 4개 붙는 건데 일단. 자, 요것만 데리고 오면 된다고. 요것만. 알겠지? 내가 기초불이면 매년 초에 냈으면 여기 6만 원에다가 1 플러스 R. 여기서 1 플러스 R 얼마야? 1.06이죠. 그거 한번 더 붙이면 된다고. 알았어? 외울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 1.06이 공비니까요. 그놈의 몇 승? 야, 그럼 뭐 10년이면 10년 쓰면 돼. 10승 하면 돼요. 따질 것도 없어요. 빼기 1. 자, 그래서 요건데 답이 지금 문제께서 그 계산 순서가 항상 이렇습니다. 자, 밑에부터 계산해 주면 0.06이고요. 밑에부터 계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런 10승은 항상 나와 있어요. 이놈의 10승은 얼마래? 1.791. 그래서 이제 이놈이 1.791이니까 거기서 1 빼주고 먼저 계산하시라고. 그러니까 얘 계산하시고 요쪽 부분 계산해 주시라고. 알겠죠? 여기서는. 그럼 1.791에서 1 빼면니까 뭐냐? 0.791. 맞죠? 1.791에서 그죠? 1 뺐으니까. 그럼 요거 분에 요거 먼저 보시고. 이해가지? 거기다가 이제 6만 원 곱하면 된다는 거야.
보편적으로 요것이, 자, 요거분의 요걸 먼저 보시면, 그 위아래 얼마씩 곱할까요? 위아래. 100씩. 100 안 해도 되고 1000 해도 되고 어쨌든 100씩. 그래서 100을 곱하다 보면 얘는 그냥 6이 되는 거고 100을 곱하면 얘는 100 곱했으니까 하나, 둘, 79.1이 되는 거지. 대충 이 정도 해놓고 거기다가 몇만 원이 있다는 거지 얘들아? 6만 원이 있다는 거지. 6만 원. 6만 원? 어라? 6? 어라? 아싸. 근데 여기서 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 약분 하나 내는 거고 우리가 다 만 원이 있으니까 그치? 만 원이랑 공 4개짜리야? 그럼 여기다가 공 하나, 둘, 서희, 넷 가면 야 이건 깔끔한데 이거는? 그래도?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냥 그 1000원 79만 1000원 어디 있어? 79만 1000원 1번에 있지? 이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도 이제 우리 교재 문제도 그래도 깔끔하네 계산이 이 정도만 할 수 있잖아. 되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9번은 제가 웬만하면 풀어보고 안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요건 강의에서는 제가 좀 찍어 드릴게요. 자 이제 9번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응용의 응용 문제인데 문장 겁나 길죠 그거 하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봐봐 어쨌든 한번 해보자.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니까. 자 2009년도 8월 초 판매 가격이 2만 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8월 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200만 원은 노트북 가격이거든. 우리가 뭐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딴 거 8월 초 이런 건 읽지 말라고. 알겠지? 안 읽어도 된다고. 그래서 일단 200만 원짜리 뭐가 있다? 노트북이 있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겁나 비싸네. 그치? 거의 뭐 최고급 사양이겠죠. 자, 근데 이 가격은, 노트북의 가격은 매월 초 직전 달보다, 근데 직전보다, 그 전 달보다 계속 1%씩 인하된다. 그래서 인하 밑줄자. 지금 요거 1%씩 가격이 깎인다는 거예요. 인하라는 거. 그거 원래 그렇잖아. 가전제품은 항상 나중에 가면은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요 시스템 한번 공부하셔야 되는데 1%가 늘어나는 문제는 여기 있는 등비 수열처럼 하시면 되지만 그 인하 깎이는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슷하게. 자, 봐. 200만 원 있다고 치고요. 1 마이너스로 가시는 거야. 1%가 증가하는 문제는 1 플러스로 가시면 되고요. 1 마이너스 1%가 얼마니? 0.01이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되죠? 요게 만약에 1개월 지났을 때 1개월 1개월당 이렇게 1%씩 인하된다니까 1개월 지났을 때의 그 노트북의 가격이겠지. 되냐?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2개월 지나면 1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지나면 2개월 지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200만 원 원래 있었지. 거기에다가 1 마이너스 0.01에 몇 승? 2승 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등기시설처럼. 그래가지고 결국 얘가 n개월 지나면 휴크 이렇게 하면 돼. 그냥 200만 원 곱하기 까인다. 돈이 까인다는 건 0.01 마이너스. 자, 더한다. 만약에 1%씩 증가된다. 그러면 1 플러스. 알겠지? 오케이. 여기 n승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노트북의 가격을 정리해봤어. 되냐? 노트북의 가격.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느 은행에 이제부터 이 은행에 잘 거야 이제부터 8월 초부터 7월 초까지 매월 초마다 일정한 금액 적립 거기까지 딱 일단 일정한 금액 나왔죠. 일정한 금액. 근데 바로 그 금액 앞에 있는 말을 읽어줘. 그것만 읽으면 된다고. 일정 금액을 내가 적립할 거니까 그 적립금 앞에 있는 말을 읽어주면 된다고. 매년 초래, 매년 말이래. 매월 초죠. 그러니까 그걸 읽어야 되지. 딴 걸 읽으면 안 된다고. 헷갈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초불이죠.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을 내가 입금할 거야. 그거 왜 입금하겠냐? 이거 살라고 하겠지 뭐. 이해가 아니니? 그지? 근데 12개월 후, 그 다음 나온 말, 12개월 후에 저는 이걸 다 그 입금한 금액을 찾아가지고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때 월 이율은 1%. 다 나오죠, 이거. 하지만 일정 금액, 적립하는 금액은 뭐 이거 8번 문제에서는 6만 원씩 나왔지만 여기는 안 나왔다, 이거. 그 차이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뭐 A1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지. 뭐 A1씩이라고 할까? 우리? 이렇게 느낌 살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요 A1씩 12개월 동안 모아가지고 뭐 사려고 한다고? 200만 원짜리 노트북. 다만 200만 원짜리 노트북은 1개월 지날 때마다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약간 어떤 식을 세워보자 이런 거 같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으면 자,
내가 다 저금하는 금액의 합 되냐? 적립한 금액의 합부터 한번 계산해 보자면 이건 초초초불이잖아. 맞아 안 맞아? 따라서 간다. 가. 퍼센테이지는 이자율은 자꾸 0.01 수식으로 바꿔주시고요. 공비만 기억하면 된다고. 여기 이자율에다가 1만 더하면 공비야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빼기 1 잡아주시고 초불이니까 다만 요 A1은 뭐니까 A1이라고 놨던 거고. 됐어? 기초불은 여기다 곱하기 1.01 한 번 더 들어가면 된다고. 기말불 아니니까. 됐죠? 그 다음에 중괄호 때려가지고 외울만 합니다. 요거에 12개월이면 12승이겠지 뭐 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야. 되지? 그런데 얘가 되냐? 얼마가 돼야 이 노트북을 살 수가 있느냐? 이 문제는 200만 원이 아니라 좀 그래도 좋잖아. 200만 원이면 너무 큰데 얘가 지금 가격이 하락되니까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 마이너스 0.01에 자, 몇 개월 흘렸으니까 12개월 흘렸을 테니까 12승. 자, 요렇게 가격이 하락된 금액만 모이면 되는 거죠. 뭐 이해가냐? 돼. 자,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 요것이 얼마야? 0.99의 12승이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 요런 거 1.01의 12승 이런 것들이 거기 단에 나와 있죠. 얼마라고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되십니까? 따라서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요거 A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가 자, 약간의 계산 순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항상 밑에부터 아시겠죠? 밑에. 여기는 얼마야? 빼면 0.01. 그 다음, 여기하고 이제 여기 보세요. 항상. 등비시월골의 합공식은 항상 요거 두 놈을 먼저 보세요. 보시면, 자, 0.01분의 1.01이니까 곱하기 100씩 하면 1분의 100일이야. 그냥 1분의 100일. 그러니까 결국, 됐니? 그러니까 결국, 이쪽만 정리를 한다면 1분의 100일. 그럼 100일이잖아. 거기다가 A 곱하기 100일. 됐어? 곱하기 여기가 지금 1.01의 12승이 얼마나 계산하라고 했어? 1.13. 그럼 1.13에서 1 뺐으니까 0.13. 자, 이렇게 천천히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놈이 얘와 같은데 또 0.99의 12승은 또 뭐라 그랬어? 0.9의 12승은 0.89. 그래서 요 놈이 200 곱하기 0.89면 된다 이거지. 되니? 이걸 이제 0.89로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어쩔 수 없이 요거 계산한 거 넘어가야 A1이 나오는 건데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계산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직접 해보셔야 돼 그거. 어차피 우리 시험 볼 때도 계산기 못 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등비시월의 합에 활용을 한번 봤는데 이쪽이 어려운지 어렵다는 거죠. 나중에 아시겠지? 자,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우리 파이널 때 다시 한번 잡습니다. 자, 여기까지.